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예비 신랑의 집안 문제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모든 걸 다 지나치게 의존하는 예비 남편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독립이 심각한 수준으로 안 되어 있어서 항상 그 모든 피해는 제가 받고 있어요. 사귀는 동안엔 별 낌새를 못 챘습니다. 만나다 보니 사고 안 치고 온순한 성격 때문에 결혼 결심을 했습니다. 양가의 결혼 알릴 땐 시댁에서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너희들만 생각하면서 잘 살면 된다 등등. 그런데 신혼집 구할 때부터 남편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댁에서 계약, 부동산 다 알아보고 신랑한텐 그냥 전세금만 보내라고 하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2시간 만에 혼자서 가계약금을 걸고 아파트를 계약을 해버리고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2살 위 누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저랑 카톡하는 내용을 캡처해서 누나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뻔히 데이트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누나가 어디서 뭐 하냐 카톡으로 물어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시간으로 저보다 더 자주 카톡과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춥다고 본가에 가서 자기 누나랑 같은 방 같은 침대 위에서 같이 잤다 등등 정말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숨 쉬듯이 합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는 주위에 진짜 친한 친구가 2명밖에 없고 가족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이가 좋아야 하루 종일 저와 같이 있는 그 순간조차 누나랑 카톡을 할 수 있나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저랑 하는 연락도 카톡도 캡처해서 누나한테 보낼 것 같은 두려움에 제가 연락을 안 받았어요. 하루 동안 생각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고 그랬더니 대뜸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요. 그러자 했더니 사실 자기는 진짜 파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어서 파혼 얘기를 꺼냈다면서 파혼 얘기만 벌써 저 사람 입에서 2번째네요. 결혼에 대한 성숙한 마음가짐과 태도도 아닐 뿐더러 저렇게 감정적인 사람을 뭘 믿고 제가 인생을 걸어야 하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요. 사회 경험도 적고 주위에 친구도 많이 없어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도 적고 자기 객관화가 아예 안 되는 인간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시댁 말만 듣고 와선 또 그대로 말 다 전하고 다시 또 퍼뜨리고 일 키우고 갈등 상황을 반복하고 정말 막말로 제가 남편을 입양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간섭, 개입, 중간다리 역할 못하는 무능한 남자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친정엄마한테도 파혼하고 싶다고 애걸복걸하며 말했지만 파혼은 안 된다 하십니다. 제가 타지에 있는 상황이라 일어난 일들이고 곧 해결될 거니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정말 이러다가 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미치겠어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뵙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그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사연자님을 정말 힘들게 하시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거는 친정어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지금 정말 힘든 건 친정어머니가 기다려봐라. 사연자님이 타지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는 거고 곧 해결될 거니까 안심해라.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친정어머니가 주시는 거가 사연자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봐요. 사실 내 남편 될 사람, 그 남자친구와의 일은 내가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나는 이거 못하겠다. 잘못된 것 같다. 애걸복걸 하면서 친정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친정어머니가 지금 이런 반응을 내시는 거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남자친구가 힘든 거예요? 친정엄마가 힘든 거예요? 남자친구보다 친정어머니한테는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연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워낙에 시대에게 지금 너무너무 의존적이고 뭐 분화가 뭐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원가족하고 지금 다 걸려 있다. 진짜 생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 주셨지만 제 눈에는 사연자님이 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괴롭고 힘들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 본인이 뭐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지금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으로 일단 두고 계시잖아요. 이 민마음이 뭔지를 사연자님은 꼭 분명한 자기 말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이 뭔지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누나하고 같은 뭐 침대에서 뭐 자고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이해되고 너무 인정되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큰 지금 결혼을 앞둔 분이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또 한편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누나가 다 조정했을까? 지금 데이트 중인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카톡으로 지금 이렇게 다 뭔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러면은 헤어진다고 한번 해봐. 파혼한다고 해봐. 이런 것도 지금 다 누나한테서 전달받고 하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연자님 이 남자친구가 별로 게 내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애정이 있고 사랑하니까 결혼도 생각하실 거라고 제 생각엔 그렇게 들거든요. 이 모든 게 조금 엉성한 느낌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본인 원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누나한테도 다 내용물이 없는 남자친구 아닐까요? 나한테는 뭔가 내용이 있는 남자친구의 본가 사람들하고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정말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성인의 모양새를 조금 갖추기는 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한테 뭐 소개도 하고 인사도 시켜드리고 나 이만한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거 선택은 거의 나한테 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친정엄마한테 애걸복걸 하면서 나 이거 아니야 안 할래 라고 하는데도 지금 엄마가 아니야 해 라고 말씀을 주실 정도로 뭔가 지금 내 내용에 대한 것을 친정엄마한테 지금 다 맡기고 있는 형상인 거거든요. 결혼하실 때 이런 모양새가 되시면 안 돼요. 매우 위험해요. 해도 아주 불안정하고요. 안 해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진짜 결혼이라는 게 뭘까? 결혼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자들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 생각, 내 결정, 내 선택 이건 정말 내 고유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양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옆에 내주는 건 더더욱이 안 될 것 같고 이 생각은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영역은 정말 자기 고유 영역이어서 그거는 남들이 봤을 적에 저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본인 입장에서의 그 사람의 어떤 한 포인트를 봐서라도 그 포인트가 정말 나하고 맞거나 내가 그 포인트만큼만은 굉장히 가치 부여를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 나는 정말 못 살아 애걸복걸 하면서 난 진짜로 못 살아 라고 지금 모든 어떤 선택 권한을 친정 엄마한테 주는 게 그냥 한번 해보는 마음인 건지 그렇게 말을 해보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못 살겠는데 엄마가 그냥 그래도 결혼해 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마음인 건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연자님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견, 자기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댁 구성원들은 좀 입김이 센 느낌이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면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내용이 없는 이 사람에게 계속 있는 나도
그래서 이 사람이 편한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댁 구성원들이 되실 분들은 자기들과 비슷하게 나를 볼 수도 있어요. 표현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다라고 나를 보는 면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부부상담 사례에서 보면 원가족의 부모님하고 성향이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 가운데에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내용,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총망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이게 개인 상담 영역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 없고 뭔가 다 그냥 옆에 사람한테 의존하고 이러고 있는, 사실 나한테도 의존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쪽에 뭔가 내 존재감을 좀 느끼게 하거나 내 목소리를 더 피력할 수 있게끔 하는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호감을 갖는 면이 있거나 이런 건 혹시 아닌지 그런 것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말 사연을 보내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이 남자친구가 이래요? 라는 거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거보다는 도대체 내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제가 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된 걸까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보는 게 정말 사연자님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드실 것 같고, 어쩌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도 한몫 있고 친정 엄마도 한몫이 있고 정말 양쪽으로 박이 터지는 것 같고, 또 시댁은 또 시댁대로 또 너무 버겁고 힘들고 압박처럼 느껴질 거고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꼭 차리셔야지 돼요. 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하고 내 인생이 제일 귀하니까 꼭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정말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꼭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